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지호 박호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다원에서 이제 영동고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호라는 그 이름 쓰다가 이제 본명인 박호찬으로 바꿔서 저도 모르게 이제 짬바닥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자, 오늘은 제가 영동고 소개를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제가 1등급 메이커라고 이름 붙인 이유를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앉으세요. 학생인가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크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제 소개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제일 중요한 거죠. 영동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동고, 이런 특징을 가진 영동고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1등급을 우리 학생들이 맡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입니다. 사진이 조금 됐는데 어떻게 비슷하게 생겼나요? 네. 감사합니다. 1등급 메이커 박호찬 선생님입니다. 저는 영동고를 가장 잘한다라고 자부하고요. 현재 이제 영동고는 4년차 맡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다원에서 영동고 수업을 진행했었고요. 네, 올해는 이제 환다일러에서 영동고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나가볼게요. 자, 이제 작년 내신 성과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대체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거두긴 했는데 작년 한 해 성과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저의 어떤 이미지를 대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 성과만 일단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작년에 3개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배출했던 선생님입니다. 네. 학생 얼굴을 제가 예쁘게 좀 가린다고 가렸는데 알아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전교 1등 100점으로 전교 1등해서 제가 이제 장학금을 수여했던 건데 봉투입니다. 봉투를 좀 안겨줬었는데 원래 그 1등 하면은 제가 그 에어팟을 좀 주기로 했었는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좀 그리고 좀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는 제 자료가 이제 놓여 있죠. 그래서 이런 성과를 거뒀던 선생님이고요. 근데 이렇게 전교 1등들이 1년에 3 학교나 나온다는 건 당연히 우연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 어떠한 비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결과입니다. 열심히 인터넷에서 대입 결과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그러니까 낮에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영동고 정문에 대입 결과표가 붙었다는 얘기 듣고 이제 부랴부랴 밤에 수업 끝나고 새벽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뒤에 배경했는데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 7명이고 일반고에서는 1위였었습니다. 이게 이제 베이타스라는 이제 대입 결과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찾아봤더니 전체 이제 7명이었는데 졸업생 없이 재학생만 7명이 서울대의 수시 최초 합이 붙었다라는 거고요. 탑백에 이제 붙었으면 탑백에서 이제 3위를 했었습니다. 3위. 1위가 이제 너무 성격이네요. 대원외고 하나 대원외고 그리고 외대부고 그리고 하나고랑 있습니다. 위에는요. 네, 그렇게 봤고요. 아니죠. 3위가 아니죠. 29위죠. 제가 이거 잘라 붙이겠습니다. 29위입니다. 29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넘겨볼게요. 이제 시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고는 대략 한 300여 명의 인원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등급 인원은 10%로 30명입니다. 그리고 1등급 컷은요,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쉬운 시험에서는 24.2점이었고요. 좀 어려운 시험에서 16점까지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근데 너무 낮죠, 시험 점수가.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시험 성적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 25점입니다. 25점이라서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는 점수에다가 곱하기 4 정도로 하시면은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5점 만점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야지 1등급 받았던 시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려웠던 시험에서는 16점이 1등급 컷이었던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 격차가 좀 심하죠. 그래서 그거 원인도 지금 뒤에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는 간단합니다. 교과서하고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3가지가 들어갔는데 일단 부교재는요 올림포스라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확대를 해보시면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이라는 교재고요. 두 번째는 올림포스 9대 변별 영역이라는 교재입니다. 원래 이제 영동고가 한 2, 3년 전까지는요 거의 7년, 8년 동안 올림포스 기본만 주구장창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려 먹을 대로 우려 먹은 학교였었는데 그래서 원문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내고 여러 가지 스타일로 냈었는데 한 2년 정도
올림포스 고위 기출이라는 교재를 썼었어요. 그건 이제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 2년 쓰다가 작년부터 이제 그 교과서가 바뀌었잖아요. 교과서 바뀌면서 부교재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올림포스 기본으로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1을 써서 1학기 때 올림포스 기본 1을 썼었는데 당연히 2학기 때는 올림포스 기본 2를 쓰겠거니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대 변별 영역을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그 부교재가 좀 바뀌었다라는 점. 근데 올림포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EBS 부교재들 특징인데 지문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알아듣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문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이 지문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단순히 전체적인 전반적인 대입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알아서는 안 돼요.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에서는 아이들이 전체 다 해석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한두 문장 정도 핵심 내용만 파악한다면은 답내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 없어요. 하지만 내신에서는요, 꼼꼼하게 한글 한 단어 한 단어까지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그 부분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가가 내신에서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교재까지 설명을 드려봤고 출제 비중은요. 일단 어려웠던 시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서는 4-5문항 정도, 부교재는 15에서 14, 그리고 모의고사는 10에서 12문항 정도로 출제가 됐었고요. 24점 중에 가장 많은 건 역시나 부교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도 당연히 부교재고요. 그래서 13에서 11점 정도, 거의 절반 정도죠. 예, 이렇게 나온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영동고의 출제 특징이겠죠. 출제 특징은 첫 번째는요, 이걸로 영동고 시험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문 변형이 감히 단언컨대 강남 대치권 아마 전국에서 손꼽힐 거예요. 지문 변형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 이전, 그러니까 작년 이전이죠. 작년 이전까지는 패턴이 좀 있었어요. 어떤 패턴이었냐면은 그 지문의 원문을 찾으셔서 그 원문에서 약간의 변형을 하셔서 내시거나 아니면 지문들을 이 지문과 이 지문, 원문 지문과 원래 지문을 가져와서 짜집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지문에다가 앞에다가 추가하거나 뒤에다 추가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를 하셨다면은 작년에 첫 시험에서는요, 아예 이제 새로 쓰신 글도 있었어요. 아예 뒤집어 버려요. 글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이게 약간 이제 그 기술력의 힘을 빌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특징이 생겼냐면은 어휘 수준이 아예 수능 범위를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툴 같은 걸 되게 많이 쓰는데 툴을 쓰다 보면은 이게 수능 어휘로 좀 한정이 돼야 되는데 수능 어휘에서 지나가 버리고 아예 학구적으로 정말 쓰지 않을 것 같은 단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시험 딱 보고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이건 무슨 연구 논문도 아니고 이거 내가 알아야 돼? 이렇게 아이들이 평을 했었어요. 그 정도의 난이도로 지문 변형이 심합니다. 그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문을 어떻게 내신다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붙이신다고 하셨죠? 지문 길이가 원지문 길이가 이 정도면요, 이게 2배로 늘어납니다. 당연히 선지의 길이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문의 길이와 선지의 길이도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독해 시간이 빠듯해질 겁니다. 봤던 지문인데 새로운 지문이니까 아이들은 또 벙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25년도에 첫 중간고사 1번 문항, 아마 이제 우리 선배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를 갈면서 생각을 했을 텐데 1번 문항들을 되게 많이 틀렸었어요. 쉬움에도 불구하고요. 첫 문장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무슨 버릇이 있냐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맨날 보던 지문이 되니까 첫 문장만 딱 보고 이거였어 하고 바로 답을 찍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첫 문제가 주제 제목 요지 대입학 유형이었는데 첫 문장 딱 보고 아이들이 그 주제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첫 문장 빼고 나머지 다 반전 지문이었었습니다. 주제를 아예 틀어버린 거죠, 반대로. 그래서 아이들이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틀렸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제 반전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법 중에 좀 까다로운 게 있죠. 바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틀린 어법을 고르는 건데 단순하게 밑줄 어법을 고르는 게 아니라 틀린 어법의 개수를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법 중에서 좀 상당히 어려운 어법 문제를 냈었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변형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이제 그래프 문제가 나왔었어요. 아이들이 그래프 문제는요, 시험 공부도 거의 안 해요. 너무 쉬워서요. 근데 그 그래프 문제 내셨는데, 도표 문제 내셨는데 그 그래프를 손대셨어요.
아주 꼼꼼하게 손을 대셨어요. 그래프를 수정하시려면요. 어떻게든 다시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 꼼꼼함까지 갖추셨다. 그래서 영동고 시험은 엄청 까다롭고 힘든 게 맞습니다. 정말 영어 시험 보고 나면 곡소리 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가 다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문항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 반전 문장이었습니다. 이거 조교들이 이제 요것들 분석을 같이 좀 했는데, 첫 문장이 형만치기 보이시나요? 혹시? 예. 요 지문이 똑같이 나왔어요.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세 줄이거든요. 세 줄 정도면 아이들이 안심을 해요. 그래서 요걸 갖고 시험 문제 그 주제를 고르게 되면은 오답이 되는 거죠. 요만큼이 새로 쓰신 거예요. 주제를 완전히 뒤바꿔서. 근데 우리가 지문을 읽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두 개로 쪼개지는 것들이 있어요.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알려줘요. 제가요. 어떻게? 이거는 주제가 바뀔 수도 있어. A라는 주제로 끝까지 밀고 갈 수도 있지만 B라는 주제로 바뀔 수도 있으니 이건 꼭 명심하고 있어.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제가 문제를 만들어줄 때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그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뭘 섞냐면은 주제를 아예 뒤바꿔버린 거를 꼬아놓은 걸 섞어버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줄 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 변형인데 여기 그래프 두 개를 바꾸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바뀌는 거죠. 네, 그런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용 추가입니다. 내용들이 요만큼이 이제 원래 내용이고요. 중간에 내용 추가를 이만큼 해버리는 거죠. 난도 변화가 심했고요. 그 다음 100% 변형에다가 개수 고르기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잘라서 갖고 왔는데 지문이 여기까지 더 있어요. 지문의 길이도 늘렸고 거기서 완전히 갈아엎은 데서 뭘 내느냐? 어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영동고에서 절대 지문 한 개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지문 다 변형되고요. 지문이 변형 안 된 거는 누구나 다 맞추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맞추는 거는 읽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영동고에서 필요한 거는요. 이 변형된 지문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게 영동고 준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영동고를 준비를 할 거냐? 제가 만든 분석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님들 다 웃으시던데, 제가 이제 분석지를 만들어서 작년에 이제 솔북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10억이 나왔었어요. 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팀으로요. 정확한 예리하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신 팀으로 있어서 뭐 수능 특강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작년에 교과서 새로 런칭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자료 올려서 10억 매출을 올렸던 분석지예요. 근데 이 분석지가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분석지를 만드시면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지금은 이제 옛날에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색깔 볼펜 하나씩 사갖고 그거 다 필기한 다음에 스캔 떠갖고 그걸 다시 컬러 프린트해서 줬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뭐냐면 아이패드에다 필기를 하셔서 그거를 이제 주셔요. 지금 요즘에 이제 뭐 수학생도 계시지만 수학이라든지 다른 과목에서 손필기가 지금 되게 유행을 해요. 어떤 선생님 보면은 뭐 그 폰트를 하나하나 따갖고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유행인데 저는 이제 영어는 그게 제일 빨라요. 저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툴이 있어서 제가 지문 분석하면 괄호를 치고 싶으면 괄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삽입을 넣고 싶으면 삽입을 넣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자유대조로 할 수 있는 툴이 있어서 그거 개발을 해서 그 앱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분석지는 되게 상세해요. 참고로 여기에 하나, 둘, 세 문장밖에 없습니다. 한쪽에. 이 정도로 상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동고는 선생님의 역량이 되게 큰 학교예요. 왜냐하면 지문이 어렵다 보니까 지문 설명을 되게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작년에 이런 지문도 나왔었어요. 칸트에 관련된 것도 나왔어요. 우리 칸트라고 하면은 익숙하시죠? 수능의 킬러 문항, 제 1번 킬러 문항인 34번에서 칸트 나왔었잖아요. 그 칸트가 정말 한 번 이제 언급됐었거든요. 지문에. 근데 그거 갖고 또 지문을 만드신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어려워할 지문들, 어려워할 소재들을 다 설명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이해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문장에 대한 상세한 예시까지도 다 집어넣고 문법 설명까지 다 집어넣은 이렇게 되게 상세한 분석지를 아이들한테 보라고 줍니다. 그리고 수업 필기도 물론 전 다 해서 줘요. 영동고는 공학인가요? 남학교인가요? 남학교잖아요. 남자애들 특징이 뭐예요? 필기를 잘 안 해요. 필기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미리 필기를 다 해놓고 대신에 필기를 다 준 대신에 뭘 해요? 설명을 좀 빨리 쳐요. 설명 빨리 칠 수 있어요. 제가 필기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남학생들의 특징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빨리 치고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게 제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분석점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매 시간마다 동형 모의고사를 칩니다. 아까 보셨듯이 지문이 되게 변형이 심하잖아요. 선지 변형도 심하잖아요. 저는 단어 수를 세봐요. 지문이라든지 선지라든지. 학교 선지가 길게 되면은 한 12에서 15단어 정도 쓰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15에서 20단어까지 선지를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집 받아보면요. 한 페이지에 한두 문제밖에 없는 페이지들이 많이 받아봐요. 그러니까 저랑 배울 때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매주 풀어봐요. 그 상태에서 학교 시험 풀어보다 보니까 학교 시험이 더 쉽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 대비를 시키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쓰는 것들 표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매 주차별로 이제 끝나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시험 테스트 본 것들, 관리한 것들, 출석들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카톡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릴 거고, 이제 올해는 복습 영상을 저 원래는 이제 유튜브로 제공했었는데 이제 제가 앱으로 같이 제공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복습 영상을 아이들이 얼마나 봤는지, 다 봤는지 이런 까지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 보지 않았거나 과제가 다 되지 않았으면 추적해서요, 한 명 한 명이 이제 과제해라 독촉 문자를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 학생들 표정이 좀 어두워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아이들 관리한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 마지막입니다.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상세하게, 제가 배부해드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라이트 프리뷰가 2번 있어요. 오늘 배워야 할 것 중에서 중요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 그것들을 형광펜을 칩니다. 먼저. 처음에 형광펜 치고 마지막에 형광펜 친 거 다시 리뷰하고 2번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클리닉을 어디에 붙였냐? 앞뒤에 붙였습니다. 참고로 새벽 3시 아니고요. 이게 0시부터 3시간, 3시간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앞뒤로 클리닉을 붙였어요. 요즘은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따로 클리닉 불러서 하시는 게 많은데, 제 주의는 왔을 때 잘하자예요. 왔을 때 수업하고 왔을 때 다 끝내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앞뒤에 클리닉 붙여서 그걸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클리닉에서 동의어, 반의어, 단어 테스트 보고 실전 모의고사 보고, 수업 끝나면 다시 한번 단어 암기시키고 단어 테스트 2번 봅니다. 그래서 어휘가 중요한 학교이만큼 어휘에 힘을 상당히 주고 있고, 나머지 학습이 안 돼 있거나 추가 문제를 풀어야 할 경우 이 이후에 남겨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 끝내가 제 목표인데, 그런데 꼭 이렇게 제가 말을 해도 벗어난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마 시간이 뒤에 이제 개강해야 될 아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지만, 목요일, 금요일, 수, 목, 금, 토, 일은 대치해서 아이들 클리닉을 제가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목표는 하루에 다 끝내고 다음 시간은 수학이나 국어나 다른 과목에다가 아이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커리큘럼입니다. 일단 좀 빨리빨리 칠 겁니다. 교과선 쉽기 때문에 첫 주제에 다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를 2주, 모의고사를 2주에 끝내고, 저는 직보를 2번에 나눠서 합니다. 아이들 복습을 더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1번, 2번, 3번. 하지만 아까 앞서서 보셨듯이 수업 내에서도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말 N번 무한 반복시켜서 우리 학생들에게 1등급을 안겨주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후기인데, 후기는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요. 특징들을 제가 드린 그 자료집에는 후기들이 저 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용 이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출 분석 자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제 성격 꼼꼼하다라는 것들, 아이들이 이제 리뷰를 남겨줘서 보여드렸고요. 자, 저는 3월 13일 금요일에 개강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주말에 수업 많이 잡았었는데 평일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다 끝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빨리빨리 저녁 먹고 와서 제가 이제 쭉 이제 수업 들려주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남아서 클리닉까지, 앞뒤로 클리닉까지 모두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영동고 영원 역시 박호찬 선생님일 겁니다. 자, 1등급 메이커 박호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